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어 나의 모국어는 침묵, 역설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해볼게요. 저번에 읽고 오라고 했는데 다 읽고 32페이지, 31페이지를 풀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31페이지 1번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네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었는지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나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은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과 만났으나 인디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일들을 보고 나라는 것은 이 글에서 나예요. 나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네. 자기 앞에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하는 것입니다. 라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흉내를 내자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그 일은 어떤 깨달음을 주었나요? 마우스가 왜 안 되지? 어떤 깨달음을 주었나요? 네, 침묵은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침묵은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그러니까 흉내를 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이름을 얻은 일은 맞아. 내가 살면서 진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아고 있죠. 쓸데없는 말이 많이 하면서 살았구나. 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이전으로 돌아가 볼까?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거를 바탕으로 침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침묵이라는 것은 네, 자기 앞에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보면 이 글에서 쓰인 역설적인 표현과 그 효과를 알아보자고 합니다. 다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라고 하네요.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라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봅시다. 모국어라는 의미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해서 이르는 말을 모국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네요. 침묵이라는 말은 아무런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를 침묵이라고 하네요. 이 두 단어를 확인해 봤을 때 모국어, 즉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데 침묵은 아무 표현도 없는 상태라고 하니 이거는 모순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순된 건 잘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얘가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도 다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더 잘 느낄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조그만한 2번 한번 보시면 이 글에서 역설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역설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할 일은 역설적 표현이 나타난 시를 찾고 역설 표현이 나타난 부분에 밑줄을 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이제 쳐보면 역설적 표현이 나타난 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골라서 활동을 할 건데요. 예시로 선생님은 하나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낙화라는 이영기 시인의 시인데요. 선생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첫사랑과 헤어지면서 이 시를 들으면서 엄청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시야 라고 느끼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거나 대변해 주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줬던 시입니다. 한번 앞부분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이러면서 뒤에는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하면서 더 이어지는 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를 찾았고 그리고 역설이 나타난 부분에 밑줄을 칠 겁니다. 자, 역설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볼까요? 역설이라는 것이 말이 앞뒤가 조금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선생님은 여기 찾았습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찾았습니다. 자, 결별이라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 얘기할 겁니다. 결별이라는 것은 이별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모순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고민을 해보면 이별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성숙한다. 성숙하는 것을 축복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위시에서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볼게요. 저는 일단 낙화가 무슨 뜻이냐면 떨어지는 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 봄, 그리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결별 이런 것들을 나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뽑은 핵심 단어들을 역설적 표현과 어떻게 엮을지 상황을 간단하게 설정을 해봅시다. 저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역설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상황을 간단하게 설정을 해보는 건데 저는 첫사랑과 헤어지는 상황 이라던가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상황이라던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이 설정한 상황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어딨어? 마우스가
여기 있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10년 전이었다. 뭐 나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으며 버스 밖 창밖에는 벚꽃이 이거 지읒입니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이어서 쓰는 거예요. 어머 이상해졌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쓰게 될 거예요. 이 양식은 선생님이 다음 파일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러고 쓴 거를 이제 자신 있는 사람들은 밴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에 올려주면 좋겠고 웬만하면 그냥 밴드 거기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싶은 사람만 저한테 메신저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제를 조금씩 덜 내주려고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학습한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열심히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시간까지는 열심히 과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